네이버에서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 캔버스를 쓰는 이유는요, 우리가 미리 캔버스에서 어떤 요소들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할 건데 그거를 저작권 무료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완전히 무료인 건 아니고 어떤 서비스들은 유료인 서비스들도 있지만 그래도 템플릿 자체가 많이 제공이 되고 이미지도 꽤 있기 때문에 미리 캔버스 정도 쓰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는 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5초 회원가입을 누르시고 가입하실 건데 네이버로 간편가입으로 저희 할게요. 왜냐면 다른 걸로도 가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게 온라인 쇼핑몰, 즉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주로 다룰 거라서 네이버에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면 요것만 바로 누르면 로그인이 쉽게 되기 때문에 요게 아마 편하실 것 같아요. 카카오로 간편 가입은 제가 해봤더니 매번 그 인증을 보내야 돼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메일 같은 경우는 제 자리일 땐 편해요. 그런데 다른 자리일 땐 또 로그인해야 돼서 불편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로 간편 가입이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하겠다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로그인은 지금 왜 제가 바로 됐냐면 저는 네이버로 이미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 네이버가 하나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아마 가입하는 창이 뜰 거예요. 그냥 거기서 체크해서 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로그인이 되어 있는 화면에서 이미 미리 캔버스를 쓰고 계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내 디자인이라는 건 뭐냐면 최근에 내가 들어와서 작업한 내용들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 가입하신 분은 이런 게 아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썼던 분들은 여기 이렇게 최근에 내가 디자인했던 것들이 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요걸 다시 좀 수정하겠다 라고 할 때 수정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저는 그냥 디자인 만들기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게요. 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서 일단은 제가 직접 입력을 눌러서 사이즈를 정해 볼게요. 만약에 1000에 1000으로 적고 새 디자인 만들기를 하면은 1000에 1000픽셀, 가로 1000에 세로 1000픽셀짜리 새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작업창의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아마도 12월 31일부터 미리 캔버스 2.0이라는 버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속도도 빨라지고 태블릿에서도 지원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터치펜 같은 걸로 작업도 할 수 있어서 좀 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쉬워진 에디터라고 해서 뭐 에디터를 아마 조금 수정할 모양이에요. 뭐 이거는 뭐 공지 같은 거니까 잠깐 닫고 계속 설명할게요. 자, 일단 요런 화면 자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위쪽에는 메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파일이라는 거는 새로 내가 디자인 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작업하던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른 작업을 할 때 사본 만들기 또는 저장하기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이고요. 설정이라는 거는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밝으면 나는 어두운 게 좋으면 다크 모드로 해서 어둡게 세팅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복잡하게 작업을 할 때는 레이어를 꺼내놓고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포토샵이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가 레이어 단위로 편집을 한다는 건데 미리 캔버스도 이런 레이어가 있다라는 거 좀 대단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눈금자가 제 화면에는 보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눈금자도 여기서 꺼내거나 아니면 없앨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눈금자를 꺼내 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 가이드가 보이는데요. 이 가이드선 또한 내가 가이드선을 가릴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가이드 같은 경우는 아예 잠궈서 움직이지 않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뉴들이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다가 화면이 닫아지더라도 자동으로 저장되어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어쨌든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미리캔버스의 하나의, 제가 미리캔버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건데, 사이즈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직접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 단위와 밀리미터, 센티미터, 인치 단위 모두 가능하고요. 얘가 좋은 점은 최근에 사용한 센치나 이런 치수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또 좋은 점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면은 우리가 뭐 카드뉴스나 유튜브에 썸네일 만들 때 사이즈를 몇으로 줘야 되는지 이런 거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 사이즈만 뭐 1280에 720으로 만들면 된다든지, 우리가 사이즈를 외우지 않아도 딱 눌러서 그 사이즈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할 때 우리가 사이즈 때문에 고민할 일이 거의 없을 거다라는 게 미리캔버스를 제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웹용과 동영상, 인쇄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웹용이라면 웹에서 쓰기 좋은 사이즈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인쇄용이라면 실제 내가 인쇄를 해서 쓸 때 뭐 탁상 달력이나 포스터 또는 리플렛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프라인 업체에서는. 그러면 이 사이즈에 나는 3단 접지로 만들겠다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만들 수 있게 그 가이드가 딱 제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미리캔버스의 특징이에요. 물론 우리는 주로 이용할 거는 1000에 1000픽셀이나 아니면 웹용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써야 될 상세 페이지 사이즈 요 정도를 많이 쓰시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게 제공이 되어 있는 게 미리캔버스의 사이즈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내가 작업하다가 잘못했을 때 되돌리기. 얘는 다시 실행이라고 해요. 단축키는 컨트롤 Z 누르면 실행 취소되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는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간단히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의 제목을 설정하는 건데요. 나중에 작업 공간에서 내가 작업한 이런 작업들을 볼 때 그 이름을 좀 보시기가 좀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파일에서 내 디자인을 보면은 아까 이름 준 것들이 요런데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름까지 주면서 작업을 한다면 뭔가 이제 구분해서 찾기가 좀 쉽긴 하겠죠. 자, 어쨌든 아까 창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이쪽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명령 표시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옆에 있는 바는 작업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템플릿인데요. 템플릿 같은 경우 내가 찾고자 하는 템플릿을 검색하면 여기 템플릿들을 찾아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템플릿을 로고를 찾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로고라고 치면은 로고로 쓸만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로고 모양이 있을 땐 누르시면은 바로 여기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미리캔버스에는 유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왕관이 그려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무료 이미지는 아니고 유료 이미지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디자인 괜찮다 하면 얘를 누르면 여기 디자인이 불러와져서 가져와지고요. 여기에서 내가 글씨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따닥 해서 글씨 쓰거나 아니면 글씨를 크게 조절하거나 뭐 지우거나 뭐 이러면서 작업을 내가 편하게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상세 페이지나 뭐 카드 뉴스 같은 경우, 웹포스터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벤트다. 그러면 이벤트에 관련된 그런 템플릿들이 나오고,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벤트 템플릿을 누르면 이 디자인이 교체가 돼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디자인을 뭐 크기를 뭐 조절한다든지 모양을 이제 맞춰가지고 필요 없는 건 지우고요. 선택하고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꾸며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내가 디자인을 딱히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템플릿에서 모양을 힌트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 자체가 어색하지 않고 모양을 만들 때 쉽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템플릿 이해되셨을까요? 자, 일단 템플릿 질문 잠깐 받아보고 딱히 질문 없다면 밑에 있는 작업 공간하고 나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작업 공간은 무엇이냐면 내가 미리 캠퍼스에서 작업했던 것을 가져와서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에 보시면 제가 디자인했던 작업들이 보이고요. 예를 들어 요거를 내가 수정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눌러서 이 디자인으로 덮어쓰기 하면 얘 나와져 있던 게 이 디자인으로 덮어 씌워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작업했던 거를 가져와서 다시 수정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작업 공간을 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자, 여기 이제 화면이 좀 복잡해졌으니까 제가 다시 되돌리기를 해서 제일 처음으로 좀 돌려놓고 설명 좀 할게요. 돌리려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냥 새 창 띄워서 설명할게요. 파일에서 새 디자인 하고 사이즈 1000에 1000 계속 돌리면 되긴 한데 꽤 걸리니까 그냥 새 창 띄웠어요. 자, 여기 사진이라는 거는 뭐냐면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쓸 때 이용하는 버튼이에요. 사진을 누르면 여기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린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학생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아이 사진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여기 왕관 쓴 것들은 무료가 아니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무료인 사진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가져와서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쓸 수가 있어요. 저는 얘네를 여기다가 놓고요. 활용을 해본다면 얘가 지금 파란색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면 요소에서 도형을 사각형을 여기다가 그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방향키로 움직이면 조금씩 더 움직여지니까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채우면 애들 손이 잘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해서 순서를 맨 뒤로 보내버리고 여기 있는 이 색깔은 여기 색상에서 이쪽에 있는 파란색을 스포이드로 가져다 오면은 여기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내가 적고 싶은 걸 적어서 표시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지창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디자인을 어떻게 꾸미시느냐에 따라 느낌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어찌됐건 간에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가져오겠다 한다면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면은 그 이미지가 가지고 와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아가 사진 요걸 가져와서 크기를 조절하면 이렇게 아가 사진을 가지고 와서 맞춰줄 수도 있고, 이 사진을 보정을 할 때는 해당 사진을 클릭하시면 여기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흐리게도 놓을 수 있고요.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 여기다 글 적어도 괜찮겠죠. 아니면 필터 효과에서 필터의 느낌을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조정으로 가서 밝기랑 대비를 직접적으로 내가 보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컬러 톤도 바꿀 수 있고, 그림자를 주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얘가 지금 그림이 네모내서 안 보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라데이션 마스크는 가장자리를 흐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 타입은 상하좌우 가장자리를 흐리게 한다면 원형은 원형 형태로 이렇게 흐리게 만들 때, 그리고 요거는 한쪽 면만 흐리게 할 때, 여기서 방향과 범위를 잡아서 원하는 부분을 흐리게 맞추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는 여기까지 안 쓰고 여기까지만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좀 불편하다 하면은 사진 선택했을 때 자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도 가능해요. 체크하면 그림이 이렇게 잘렸죠? 물론 미리 캔버스에서는 밖으로 나가 있는 이 배경은 어차피 잘려져서 그림에선 나오진 않아요. 근데 효과를 아까 얘가 그라디언트 효과를 원형으로 줄 때 여기 그림 전체에 그 그라데이션 효과가 적용되다 보니 이 부분이 잘려진 게 티가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아예 잘라봤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선택해서 밝기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라데이션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그림이 있는데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자르기로 잘라내는 것도 가능하더라. 이런 정도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사진 질문 받을게요. 여기서 내가 찾고자 하는 사진을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리 캔버스 자체에서 제공되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나는 내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내 사진을 가지고 넣고 싶어 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샌드앤에어로 옮겨온 사진 있죠? 그거를 업로드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옮길 때 여기 촬영에다가 이렇게 옮긴 사진 있죠? 이거를 가져오겠다면 이 사진을 불러와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게 야외에서 찍은 게 아니라 색깔이 좀 어둡게 나왔는데 이 사진을 밝기를 맞추거나 대비를 맞춰서 좀 더 선명하고 예쁜 사진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원본에 비해서 훨씬 밝아졌죠? 그래서 간단한 보정이 이 미리 캔버스 안에서 가능해요. 여기다 글씨도 쓸 수 있나요? 네, 쓸 수 있죠. 자, 여기 우리가 그림 가져온 것에 글씨를 위에다 쓰고 싶을 때는요, 텍스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텍스트를 누르면 제목 텍스트 추가, 부제목 텍스트, 요거 이제 글씨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다 닥터지 미디 UV 울트라 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글씨를 적어서 두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글씨의 크기는 이 가장자리의 동그라미를 조절해서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씨를 선택하셨을 때 이 글씨에 대한 글씨체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많은 글씨체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적용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글씨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글씨체는 이 별표를 눌러 놓으시면 나중에 이 별표만 딱 눌러서 내가 자주 쓰는 글씨체를 골라서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또 만약에 여기 미디 UV 울트라 선이라는 글씨만 크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그 부분만 블록 지정해서 글씨 크기를 크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요 밑에 글자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색상은 이쪽에 있는 얘네만 색상이 아니고요. 위쪽에 보시면 여기 색상표를 내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여기에 색상표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여기 제품에 있는 색깔을 가져오고 싶을 땐 스포이드를 눌러서 색상을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글씨는 여기 글자 조정에서 자간을 조절해서 글자 간의 간격을 맞출 수도 있고요. 행간을 조절해 주는 것도 가능해요. 장평은 글자 간의 너비인데 너비 조절도 돼요. 외곽선은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만드는 것으로 두께를 내가 설정하고 여기서 테두리 색깔을 조절하면 내가 원하는 색깔과 두께로 테두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림자를 넣어서 약간의 입체감을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향과 불투명도 또는 뭐 거리와 흐림 효과 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서 두는 게 가능하고 그림자의 색깔 또한 내가 원하는 색깔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그림자 표현도 가능해요. 어때요? 보면 볼수록 좀 쓸만하지 않나요? 그리고 글씨를 적었을 때 곡선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세 페이지에 뭐 두르는 글씨를 적고 싶다든지 이런 곡선 효과도 가능합니다. 여기를 누르면 안쪽 곡선, 바깥쪽 곡선이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이렇게 글씨를 적으실 때도 쓰실 수가 있고요. 이 글자를 복사할 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끌어도 되는구나. 컨트롤 누르면서 끌면은 그 개체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그럼 이 복사된 것을 뭐 곡선을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놓고 글씨를 뭐 바꿔서 적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원형으로 글씨가 두르는 것처럼 쓰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해서 텍스트 당연히 가능합니다. 일단 요건 제가 지울게요. 너무 복잡해 보이니까. 자, 그리고 요소라는 부분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이콘이나 조합 등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을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내가 사각형을 놓고 여기다 설명 같은 걸 적겠다.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사각형은 기본 도형에 보시면 다양한 사각형 모양이 있고 여기서 저는 가장자리가 굴려진 사각형을 그려서 놓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서 사각형을 놓으면 됩니다. 가장자리에서 크기 조절 다 가능하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놓은 다음에 이 사각형을 클릭하시면 이 사각형의 불투명도 그리고 색상 그리고 모서리가 너무 둥글다면 둥근 모서리를 조절해서 조금 덜 둥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곽선을 줘서 조금 더 또렷하게 보이게 하겠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글씨 쓸 땐 다시 텍스트 눌러서 만약 좀 작게 적을 거면 부제목 텍스트 또는 뭐 본문 텍스트 해서 적으면 되겠죠? 뜨거운 자외선을 아무 글씨나 적을게요. 뭐 그냥 대충 적었어요. 문구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설명 같은 걸 적으실 때 그냥 왜 사진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보다 도형이 깔려있고 사진에 글씨를 쓰는 게 좀 더 눈에 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해요.
옛날에는 이게 미리 캔버스가 없고 이런 시절에는 포토샵이 있어야만 가능했어서 포토샵을 꼭 배워라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 팔려면. 근데 요즘은 포토샵이 없어도요, 이렇게 도구들이 좋은 도구가 많아서 저는 배우면 물론 더 좋고 아니어도 크게 상관은 없더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긴 해요. 물론 상세적으로 좀 더 이쁘게 꾸미려면 포토샵을 아시면 더 좋은데, 만약에 포토샵이 전문가용 프로그램이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다른 이런 미리 캔버스라든지 무료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포토샵과 같은 거의 좀 비슷한 효과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부분 말씀드렸는데, 도형 외에도 선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선의 모양들이 있어서 꾸밀 때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프레임이라는 것도 있어서 내가 만약에 이런 원 모양에다가 그림을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내가 어떤 사진을 끌어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 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사진이 잘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주는 그런 프레임 효과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진짜 많아졌죠? 차트랑 표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 그래프적인 게 있으면 좋아요. 뭐 임상실험 결과 막 뭐가 올라갔다 이러면 확실히 신뢰감이 있잖아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뻥이 아니라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표시해 줄 때 차트를 넣으시면 좋은데, 차트를 누르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해당 차트를 누르면 차트에 데이터를 편집하는 란까지 모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 들 건 아니니까 지울게요. 표 또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상세 페이지에는 우리가 사이즈표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의류 사이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표를 내가 원하는 만큼으로 크기를 조절하거나, 표를 클릭하면은 몇 줄에 몇 칸도 다시 조절할 수가 있고, 글씨가 너무 작다면 글씨 크기 또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표도 원래 포토샵에서 작업하려면 우리가 사각형 그리고 선 그리고 이거 다 작업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표로 이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는 아까 얘기 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크리에이터 요거는 쓰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디자인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템플릿을 제공해 주는 거라서 아마 나중에 한번 궁금하실 때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쓰진 않을 거예요. AI 드로잉 이거는 유료 기능이니까 넘어갈게요. 동영상 이것도 별로 쓸 일은 없어요. 미리 캔버스에 동영상을 집어넣는 것과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집어넣는 건데, 어차피 동영상을 집어넣어봤자 우리가 사진 편집 툴이다 보니 별로 크게 쓸 일은 없으므로 넘어갈게요. 오디오를 넣는 효과예요. 넘어가겠습니다. 테마는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 다른 느낌으로 만들 때 쓰는 건데요. 별로 역시 쓸 일은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배경. 이거는 뭐냐면 이 배경의 색깔이나 디자인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런 느낌의 배경을 쓰고 싶다면 배경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색깔을 골라서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QR 바코드. 이거는 우리 만약에 우리 회사 쇼핑몰이 있고 내가 명함이나 전단지를 만드는 입장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QR코드를 박아서 그냥 네이버를 적었는데, QR코드를 박아서 만약에 사람들한테 여기 찍어 들어오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은 QR코드가 좀 많이 익숙해진 세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쵸?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뭐 결제 링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회사 사이트일 수도 있고, 그 사이트의 URL을 여기다 적어서 QR로 박아놓고 이거를 만약에 전단지로 출력을 해서 또는 명함으로 출력을 해서 만들어서 놓게 된다면, 사람들이 요즘은 다 QR을 거의 찍을 수가 있다 보니까 찍어가지고 내 사이트로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QR도 쓰신다면 좀 유용하게 쓰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미리 캔버스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집에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좀 연습해 보시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로고를 만들어서 우리 미리 캔버스로 로고나 이런 디자인을 해서 우리 몰을 꾸미는 것 작업을 할 거예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